84번 문제입니다.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 그럽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문제는 DCF에 관련된 계산 문제, 다시 말하면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문제였다면 이 84번부터는 비율에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그 중에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뽑았느냐를 따지는 건데 투자한 돈을 빨리 뽑은 게 좋겠죠. 그런 중에서 5개의 문제가 사업이 있는데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말은 500을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00을 투자를 했는데 첫 해는 100이고 둘째는 300이니까 합쳐서 400을 투자를 했죠. 뽑았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100을 뽑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A는 2년에다가 뭐냐면 1억이 남았잖아요. 1은 다음 해 2억에서 1이니까 2.5년 아닙니까? 2.5년에 투자한 돈을 뽑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B는 700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700이라는 숫자를 뽑을 때 말하자면은 200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500이고 여기까지 500이고 600, 700이니까 4년이 걸렸죠. B는 4년이고요. C는요 600을 투자를 했는데 600이라는 돈을 뽑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3년이 걸렸죠. 말하자면은 세 번째까지 6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는요 800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800을 뽑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600이고 마지막에 여기는 그 4에다가 하나 둘셋 3이죠. 3 3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2니까 3.5죠. 3.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요 900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뽑는데 전체가 900이 됐죠. 그러니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5개 투자 물건 가운데 가장 빨리 뽑은 것이 A다. 그래서 A가 가장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단순 회수기간법. 정답은 1번입니다. 85번입니다. 다음에 주어진 투자안에 대해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했어요. 그러면 투자한 돈이 1억이에요. 1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뽑는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은 몇 년이 얼마가 됩니까? 7천을 뽑았잖아요. 7천에다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에 가서 3천이 남았는데 그러면 3천에 대해서 6천이니까 여기서 3.5년이 되겠죠. 3.5년은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3번이고 단순한 문제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가의 요령을 알면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86번이죠.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 그러면은 항상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죠. 밑이 이게 순이죠. 순소득이에요. 그런데 순소득하고 순영업소득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순이 나오면 총이죠. 총투자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값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리고 총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이니까 답은 10이다 해갖고 정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86번 같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쉬운 문제니까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면서 순하고 짝이 총이고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다. 역수는 뭐라고 하자? 종합하는 율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해서
8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7번입니다.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래요.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이래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은 얼마냐 그랬어요. 항상 지분 배당률은 위에가 세전이요. 세전. 예, 위에가 세전이니까 300만 원이에요. 예, 300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눕니다. 6천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5%가 나오는 거예요. 0.05니까. 그래서 지분 배당률 그러면 위에가 뭐라고 한다? 지분 배당이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분을 배당할 때는 그 해 번 돈에서 세전으로 배당한다는 거. 그리고 밑에는 지분 투자액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이 8억이래요. 은행에서 4억을 빌렸대요. 그러면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죠? 위에가 부채니까 위에가 얼마입니까? 4억이죠. 그리고 밑에는 지분이죠. 그러니까 8억이죠. 그러면은 5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0.5니까 50%. 그래가지고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라는 것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것. 3번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2,100만 원이래요. 총 투자액이 3억이래요. 자본 환원율 그랬어요. 항상 자본 환원율 그러면은 위에가 순이죠. 예, 환원율은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예, 수익률은 위에가 수익이죠.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니까. 근데 수익이 얼마라고요? 2,100만 원. 그리고 밑에는 총이니까 2,100만 원을 3억으로 나누면은 7%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다시요. 자본 환원율은 위에가 뭐라고 된다? 순영업소득, 밑에가 총투자액이니까 3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투자액이 4억이래요. 4억. 예. 그리고 은행에서 1억을 빌렸대요.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냐? 자기자본 비율은 4억 중에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렸으니까 내 돈은 3억이죠. 예. 3억이 전체 4억 중에서 3억이니까 0.75가 되는 거죠. 예. 0.75니까 몇 프로? 75% 해서 4번도 맞는 말. 예. 그 다음에 5번 부채 감당률 DCR. 항상 DCR은 위에가 뭐라고요? 순이죠. 순. 예. 밑에는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이죠.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순이 얼마를 줬어요? 1,000만 원 줬죠. 1,000. 예. 근데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러면 0.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1.5가 아니고 주어진 수치에서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이라면은 부채 감당률은 0.5가 된다. 그래서 일보다 작으니까 번 것이 1,000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갚을 돈이 2천이래요. 그러면 빚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부채 감당률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1보다는 커야 된다. 반드시 이런 비율들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자본 환원율, 자기자본 비율,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제, 부채 비율 이런 말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 꼭 반복해 갖고 숙달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8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88번이네요. 예, 그래서 부채 비율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뭐냐면 자산이 A는 16만 원이래요. 부채가 4만 원이래요. 그럼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니까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2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합치니까 뭐가 돼요? 자산이 되죠. B회사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20이니까 합쳐서 이게 얼마가 돼요? 4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부채 비율은요. 위에가 부채죠. 위에가 부채니까 위에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4만 원이고 그 다음 밑에가 지분이니까 16이면은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비회사는요 위에가 부채 20이고요 밑에가 지분 20이니까 여기는 1은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뭐라고 한다? 지분이다. 이거 꼭 기억하고 88번 정답은 1번입니다. 8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된 값으로 틀린 거. 이제 총 투자액이 10억이래요. 그런데 지분이 4억이래요. 그러면 6억이네요. 지분이. 그러면 이제 4억을 빌렸네요. 세전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 그러면 순이 얼마일까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이 두 개를 합쳐야 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은 얼마가 돼요? 1억이 되겠죠?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된다? 1억이다. 그러니 내가 내 몫하고 은행 내 몫은 세전이고 은행 몫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합치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 5래요. 승수가. 그러면 5라는 것은 이게 5는 승수 그러면 위에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니까 위에가 유효죠. 유효 총소득. 그런데 위에가 총투자액 10억이라고요. 근데 이게 오니까 유효조소득은 2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번은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요. 항상 순이 얼마로 간다고요? 밑으로 1억. 그리고 총이 얼마입니까? 10. 그러면은 10억이니까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러면은요. 항상 승수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니까 세전이 얼마가 된다고요? 주었잖아요. 6천. 그 다음에 지분이 얼마라고 했어요? 6억이죠. 그러면 10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종합자본환원율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승수하고 이거는 역수관계 아닙니까? 승수가 맞다면은 10분의 1이 뭐가 돼? 환원율이 되고 10분의 1은 10%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 환원율은 위에가 순이죠. 순이 1억이고요. 밑에가 총투자 10억이니까 10%라고 해야 되는데 8%가 됐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의 문제가 나올 때 순소득 승수하고 자본 환원율은 역수죠. 역수인데 이게 안 맞다는 건 둘 중 하나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순소득 승수가 맞다는 것은 4번 종합환원율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문제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항상 위에가 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이 얼마입니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4천이죠. 1억을 4천으로 나누면은 2.5가 나오죠. 그래서 5번도 맞다. 89번 같은 문제 이거는 거의 나오고 있는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단서가 역수의 단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말로 나온 문제보다 더 수월한 문제가 됩니다. 8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해서 여기까지 비율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고요. 다음 90번부터는 또 이어서 이제 비율에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